그 2007년 재경 1문이라고 그랬죠? 2007년 재경 1문 484페이지. 요것도 뭐 전형적인 이제 여러분이 그 배웠던 개념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 뭐 딱 보면은 아시는 개념들이 계속 나와. 두제와 XY가 거래되는 시장에서 어떤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다음과 같다 주어져 있다. 그 효용함수다 밑줄을 한번 그어봐요. X의 알파승, Y의 1 알파승. 아, 많이 본 거잖아. CD, 콥더글라스 효용함수다. 몇 차 동차? 그렇죠. 지수를 합했더니 1이잖아. 그래서 1차 동차다. 소비자 그 효용 극대화 소비자 균형 조건을 도출하라 밑줄. 많이 해봤어요. 두 번째, 이 소비자의 재화 X와 Y에 대한 수요함수 밑줄. 이게 무슨 수요일까요? 그 위에 효용 극대화잖아. 그러니까 무슨 수요? 보통 수요, 보통 수요. 소득 소비 곡선의 함수식을 도출해라 밑줄. 소득 소비 곡선이 원점에 빠져나온다는 것만 알았지 함수식을 어떻게 도출해?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이제 여러분 공부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재화 X의 앵겔 곡선을 구해라. 앵겔 곡선도 우리가 다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그래프를 그릴 뿐만 아니라 수식으로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3번이 PX는 5,000원, PY가 10,000원. 뭐 이게 뭐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소비자의 소득에다 밑줄. 소득이 250만 원에서 250만 1원으로 도대체 뭐야 이게 증가했다는 게. 미세하게 증가했다 이런 얘기예요. 조금 증가했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효용 변화분 밑줄. 효용 변화. 아, 효용의 변화를 알고 싶은데 내가 거기 뭐가 변했을 때 효용 변화를 알고 싶다고? 소득이 변했을 때. 아, 그러면 효용 함수가 뭘로 구성되어 있어야 돼? PX, PY, M으로 구성되어 있어야지. 그래야 M이 변화가 효용 변화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알 수 있지. 그러니까 간접 효용 함수에 관한 거예요. 3번 문제는. (4번) 봤더니 대체제, 보완제, 정상제, 사치제, 열등제. 자, 대체제와 보완제는 무슨 탄력도를 구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교차 탄력성을 구해야 되지. 정상제, 사치제, 열등제는 소득 탄력성을 구해야 되죠. 대체제는 교차 탄력도가 생각 좀 해, 생각 좀. 교차 탄력도가 0보다 큰 경우, 보완제는 0보다 작은 경우, 정상제는 소득 탄력도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사치제는 1보다 크고, 열등제는 0보다 작고. 자, 정의를 해라. 그리고 두 제와 XY가 어떤 제와에 해당하는지 설명해봐라. 이런데, 자, 이 콥더글라스에 대해서 지난번에 개괄적인 얘기들은 했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뭐 아까 우리가 뭘 하나 구해봤고 보통 수요를 구해봤고요. 구해봤잖아. EPX분의 M, EPY분의 M 구해봤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ICC 도출하고 그 다음에 앵겔 커브 도출하고 뭐 이런 거 어떻게 그걸로부터 도출을 하는지. 그러니까 수요 함수를 도출할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다 한꺼번에 다 해결됩니다. 효용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효용, 이거는 뭐 다 여러분 아는 거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좀 구해 볼게요. 이 효용 극대화 조건은 구해봐라 이랬어.
효용함수 어떻게 주어지고 x의 알파승, y의 1마이너스 알파승 이렇게 주어지고 오는선 효용 극대화 조건을 구해라. 그럼 뭘 구하면 돼? MRS xy equal mu y분의 mu x 이렇게 이게 py분의 px 요게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요건 예산선의 접선의 기울기 이거는 주관적인 교환 비율 요거는 객관적인 교환 비율 이게 맞아떨어진 상태에 효용 극대화가 된다. 이게 효용 극대화 조건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면 세 가지 추가적인 어떤 단서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먼저 MUY분의 MUX로 쓸 수 있으려면 미분이 가능해야 되고 두 번째 또 뭐가 어떤 조건? 응? 어떤 조건? 열심히 받아 적고만 있지 말고 빨리빨리 응? 볼록볼록? 예, 원점에도 볼록해야 되고 원점에도 볼록해야 되고 세 번째 아까 그랬잖아. 이 축에 있으면 안 되고 축에 있으면 안 되고 내부에 그 세 가지 조건의 단서가 충족이 돼야 이게 효용 극대화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 그랬어요. 이 조건이다. 자, 그래서 이거 하고 두 번째 pxx 플러스 pyy equal m 이게 두 번째 조건이어서 이 두 조건을 충족해야 우리가 보통 수요를 구할 수 있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첫 번째 설문은 이 효용 극대화 조건만을 구하라 했으니까 이것만 우리 구하면 되겠지. 그렇죠. 이것만 구하면 되죠. 자, MRS 구해보면 MRS XY MUY분의 MUX인데 MUY, Y로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뭐가 앞으로 튀어나와요? 지수가 앞으로 튀어나와. 그래서 1-알파 MUX는 뭐가 튀어나와? 알파가 튀어나와. 그리고 분모에 뭐가 하나 더 있고 X가 분자에 Y가 이걸 못하는 사람은 집에 가서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아직도 못하면 안 돼. 이거하고 PY분의 PX가 맞아떨어지면 효용 극대화 달성된다 이거예요. 이게 효용 극대화 조건이에요. 두 번째 뭐 더 물었냐면 거기 효용 극대화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충족되지 않은 경우 이거 물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1번 설문 한번 다시 봐봐. 효용 극대화 소비자 균형 조건을 도출하고 이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효용이 극대화되지 않은 것을 보여봐라. 지난번에 다 했어. 이걸 여러분 다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문제는 이런 예산선이 있고요. 무차합선이 바깥으로 이렇게 접할 때까지 밀어내면 이게 효용 극대화라 그랬어. 여기까지. 이런 점에서는 효용 극대화 조건이 충족이 돼요. MRS XY는 PY분의 PX 이게 효용 극대화 조건이라 그랬고 이게 충족이 돼. 어떤 점에서? 이퀄리브리엄 이 점에서. 그리고 여기서 X 스타가 Y 스타가 이렇게. 그런데 효용 극대화가 조건이 충족이 안 되는 경우를 가지고 왜 안 되는지 설명하라 그랬으니까 안 되는 거는 이게 효용 극대화가 달성 안 된 상태지 지금. 그래서 똑같은 뭘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똑같은 명목소득 가지고 예산선은 어떤 의미라고? 명목소득 일정한 궤적이라 했어요. 그 명목소득을 가지고 이런 점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효용 극대화가 아니라 그랬잖아. 여기 F점. 죄송합니다. 그 F점인데 이 F점에서는 무차합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생겼고 예산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거니까 어떤 게 커요? MRS가 크지. 그렇죠. MRS가 큰 겁니다. 기울기가 가파르면 큰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F점에서는 뭐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MRS XY F점에서는 PY분의 PX 이거의
B에서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조건이 충족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거 어떻게 한번 변형시킨다 했어요? 여기 MUY분의 MUX니까 MUX, MUY니까 요거하고 요렇게 PY분의 PX 이렇게 요게 좀 충족이 안 되고 있다. 요거 보내면 된다 그랬지 이렇게. 얘를 요로 보내고 얘를 서로 맞바꿨어. 그러면 PX분의 MUX 그리고 여기는 PY분의 MUY 이렇게 쓸 수 있어서 MUY 이렇게 됐잖아. 이거 해석해보면 뭐라고? MUX는 X제 한 단위 추가 소비 시 효용 증가분. 이거는 PX로 나누면 예컨대 100원짜리야. 그러면 1원당 X제 소비의 증가에 따른 효용 증가분. 요거는 1원당 Y제 소비에 따른 효용 증가분. 뭐가 더 크니까? X제 소비의 효용 증가분이 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경우는 X제 소비를 더 늘리고 Y제 소비를 줄여야 효용 극대화가 된다 이랬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X 소비를 늘리고 Y제 소비를 줄이고 있잖아. 지금 그래야 효용 극대화가 되니까. 자, 여기까지는 이제 계산 문제가 아니고 이제 3번부터는 계산 문제인데요. 수렴수를 구해라. X, Y의 수요함수를 구해라. MRS 첫 번째 식 우리가 구했어. MRS XY는 PY분의 PX 이 조건식을 가지고 우리가 뭘 도출을 해놨냐면 저기 도출해놨잖아요. 여기요. 어떻게 생겼어? MRS XY는 여기 1 마이너스 알파분의 알파 여기가 X분의 Y 이렇게 돼 있고 PY분의 PX 이렇게 첫 번째 식이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같죠. 그렇죠. 가만 지금 안 적는 거는 그냥 이해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따라서 보면 이제 1 마이너스 알파 x px 이렇게 알파 y py 이렇게 쓸 수 있겠고 y py. 두 번째는 예산선상의 점이기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pxx 플러스 pyy 이퀄 m인데 저기서 pxx를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든지 아니면 요 pyy를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든지 둘 중에 하나를 제거를 하면 x제 보통수나 y제 보통수를 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x제부터 구해보면 뭘 집어넣어야 돼? 요 pyy를 집어넣어야 돼. 그렇죠. 그럼 여기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알파분의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돼야 되지. px 플러스 여기 알파분의 1 마이너스 알파 pxx 이퀄 m pxx로 묶었더니 여기가 1 플러스 알파분의 1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여기는 m이 되고 결과적으로 x는 px로 나누고 자,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요? 알파분의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니까 알파분의 1이죠. 응? 알파분의 1을 이걸로 나누면 알파분의 1 나누기 m은 뭐예요? 알파 m이죠. 그렇죠? 알파 m. y제는
PY로 나눠야 될 것이고, 왜 그럴까? XJ 가격이 올라가면 X의 소비량이 뭐 줄게 돼 있고, YJ 가격이 올라가면 YJ 소비량이 줄게 돼 있어요. 수요 법칙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1-알파 계산해 보면 뭐 쉽게 나와. 요게 도출됐다는 것은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XJ, YJ의 수요 함수입니다. XY 수요 함수야. 그러면 이제 ICC, Income Consumption Curve, Engel Curve 이런 것들을 다 구해보겠어요. 자, ICC Income Consumption Curve 그리고 Engel Curve는 XJ Engel Curve 구하라 그랬는데요. ECX, 뭐 YJ Engel Curve도 다 구할 수 있고 다 구할 수 있어. 자, ICC는 뭐였냐면 Income Consumption Curve는 소득이 변하면서 나타나는 소비 선택점의 궤적이에요. 상대 가격이 일정할 때, PY나 PX가 일정할 때 소득 변화 시 나타나는 소비 선택점의 궤적이라고. 그 소비 선택점의 궤적을 자 보세요. 요걸 M으로 정리하고요. 요것도 M으로 정리해서 두 개 M이 같은 거잖아. 명목소득이 같죠? 그래서 M으로 정리해서 같다고 놔버리면 돼. M으로 정리하면 뭐예요? 알파분의 PXX지. 그렇죠? 요거 뭐예요? 1-알파로 나눠야 되지. 뭐를? PYY를. 그리고 이걸 어떤 평면에 둔다고 ICC를? 어떤 평면? 그렇죠. XY 평면이죠. XY 평면이잖아. XY 평면에. 자, 이거 정리해봤더니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가 Y 수직초로 정리를 해야 되겠지. 그렇죠. 요 X. 정리하면 어떻게 돼? 뭐 간단해. Y는 요 PY로 나눠야 되지. 그렇죠. 그래서 PY로 나누고 뭐를? PX를 여기요. 그리고 또 요 1-알파 분의 1로 나누는 거죠. 1-알파 분의 1로. 그럼 여기는 1-알파분의 1로 알파분의 1을 나누면 알파분의 1-알파인가요? 1-알파분의 알파인가요? 그거 해봐야 돼? 1-알파분의 1로 알파분의 1을 나눠. 그러면 분모 분자가 뒤집어지겠죠? 알파분의 1-알파가 되겠지. 그리고 X가 되겠다. 이게 수직축, 요거 수평축. 수직, 수평. 요게 ICC의 수식이에요. 인컴 컨섬션 커브. 근데 인컴 컨섬션 커브가 어떻게 생겼냐면 요거 PY는 PX, 알파, 1-알파 다 주어진 값입니다. 그래서 상수값이고 이게 뒤에 Y축 절편이 없어. 그러니까 원점에서 빠져나오는 어떻게 생겼다? 요렇게 생겼다. ICC 이렇게 생겼어. 인컴 컨섬션 커브. 자, 처음에 최초 예산선 이렇게 생겼다면 이 예산선상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을 거고요. 또 소득이 빠져나가면 이렇게 선택하고 있을 것이고 소득이 또 빠져나가면 증가하면 이렇게 이런 점을 선택하는 거. 이런 궤적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ICC를 쓰면 그 다음에 이 기울기를 써줘야 돼. 그래야 우리가 도출한 의미가 있지요. 기울기를. 요 각도를 표시해서 써주거나 아니면 여기다 써주거나 기울기를. 이게 인컴 컨섬션 커브라는 것입니다. 엥겔 커브는 그럼 어떤 거냐? 엥겔 커브. 엥겔 커브는 개념상 뭐예요?
앵겔 커브가 뭐야? 가격을 따라 변화? 소득이 일정할 때? ICC를 어떻게 한다고? 재화별로 나눠? ICC를 재화별로 나눈다는 게 뭔 말이에요? 소득이 뭐라고? 뒤에? 응? M이랑 뭐랑? 그렇지. 응? 그러니까 소득이 변함에 따라서 X제나 Y제 소비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앵겔 커브라는 것은. 소득 변화시. 그러니까 여기에 ICC가 그 정보를 담고 있지. 이게 소득 변화시 나타나는 소비량의 궤적들이니까. 소득이 M1, M2, M3 소득이 변해감에 따라서 X제 소비량이 얼마나 변하냐 이렇게. 혹은 Y제 소비량이 얼마나 변하냐. 이게 이제 앵겔 커브라는 거예요. 어떤 궤적이라고? M X 평면에요. M X 평면에. 자, 소득이 변함에 따라서 X 소비량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보는 게 요 X제 앵겔 커브고, 요 앵겔 커브, 요 Y제 앵겔 커브는 소득의 변함에 따라서 Y제 소비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거야. 자, 그럼 봅시다. 요거 보면 알 수가 있어. 수직축을 뭘로? M으로. 수평축은 뭘로? X로. 바로 나오잖아요. M 뭐야? 알파분의 PX, X. 요 M 수직축, X 수평축. 기울기는 얼마? 알파분의 PX. 응? 요게 앵겔 커브다. 기울기가 얼마고? 알파분의 PX. 자, 앵겔 커브를 구하는 거. 우리가 이제 앞에서는 강의 시간에, 기본 강의 시간에는 계속 이제 그 개념들에 익숙했다면 그 개념을 몰라버리면 안 돼. 그럼 개념 노트에서 앵겔 커브가 MX 평면에 소득과 소비량 평면에 소득 변화하면서 나타나는 소비 선택점의 궤적들이다. 소비량의 수준들을 연결한 거다. 이 개념을 모르면 이게 뭐 구할 수 있겠어요? 못 구하지, 당연히. 이제 그걸 이제 그 개념을 알고 있더라도 이런 문제를 풀어봐야 이제 실제 답 문제를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물었어요? 간접 효용 함수를 물었는데 그 간접 효용 함수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효용이라는 것이 뭘로 표시가 돼 있어야 된다고? px, py, m으로 표시가 돼 있어야 돼. 이 보통 수를 어디다 집어넣으면 된다고? 효용 극대화의 해를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 그렇지. 효용 함수에 집어넣어야 이런 것들로 효용이 표시가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효용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데 간접 효용 함수라는 것은 효용 함수가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졌어. x 곱하기 y. 이게 알파승, 1 마이너스 알파승. 요 x, y에다가 뭐만 집어넣으면 된다고? 보통 수를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래서 효용이 어떻게 생겼냐면 보통 수요 어떻게 생겼어? 저기가 이 px 저기 뭐 px분의 알파 m px분의 알파 m 요거의 알파승 여기가 py분의 1 마이너스 알파 m 1 마이너스 알파 여기 m 그리고 1 마이너스 알파승 요게 간접 효용함수입니다. 왜 간접 효용함수라고 그래? 원래 소비량으로 표시가 돼야 되는데 요 x제 가격과 y제 가격과
소득으로 표시된 거잖아. 지금 소득으로. 그래서 이걸 간접효용함수라고 이렇게 부른다. 그러면 소득이 이렇게 250만 원에서 250만 원 이러로 미세하게 변했을 때 효용이 얼마나 변하는지 알려면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면 여기요. 여기 M의 알파승, M의 1마이너스 알파승이니까 밖으로 M으로 튀어나옵니다. 바로. 곱은 지수를 더한 거잖아요. 그렇죠? X의 2승 곱하기 X의 3승은 X의 5승. 지수를 더한 거야. 지수를 알파, 1마이너스 알파 더하면 뭐야? 1승이잖아. 그래서 M으로 밖으로 튀어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야? 소득이 미세하게 변했을 때 효용이 얼마나 변하냐 지금 물었어. 250만 원에서 250만 원 이런 25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뭐예요? 미분 개념이잖아. 미분 바로. 그래서 요 효용이 얼마나 변한다고? 요 소득을 미세하게 변화시키면 효용이 얼마나 변한다고? 이만큼 변한다고요. 이거 그대로. 되시죠? 거기 XJ 가격이 뭐 10,000원, 5,000원 주면 그거 집어넣으면 되고 그냥. 자, 이게 간접효용함수라는 것이고 마지막이 이제 대체제, 보완제, 정상제, 사치제 뭐 이런 것들인데 여기 보세요. 대체제 보완제인지 우리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 교차 탄력도를 우리가 구해보면 여기는 지금 XJ 가격이 변함에 따라 YJ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냐 혹은 YJ 가격이 변함에 따라 XJ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냐 이런 것들이 교차 탄력도의 개념인데 YJ 가격이 XJ 가격이 PX, DPX XJ 가격이 1% 변했을 때 YJ 수요량이 증가하면 뭐라고? 대체제. 감소하면 뭐라고? 보완제. 요거예요. 요게 사과야. 요게 배야, 배. 사과 가격이 올라가면 배에 대해서 수요량이 늘으면 사과와 배는 무슨 제? 대체제. 이게 석유야, 석유. 이게 자동차 소비량이야.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 자동차 소비량을 줄였어. 그럼 이게 마이너스잖아요. 이게 무슨 제? 보완제. 그래서 대체제 보완제인데 자, 우리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걸 한 번 더 변형을 시켜보면 dpx분의 dy 그리고 y분의 px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요게 중요한데 (0보다) 큰지 작은지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0인지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이게 관심이 있다고. 0이면 어떤 거예요? X의 소비량이 아무리 변해도 Y의 소비량이 안 변한 거잖아. 그런 거를 무슨 제화라고 그런다고? 독립제. 그래서 대체제, 보완제, 독립제 이 세 가지 경우인데 이 PX가 변했을 때 Y는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보려면 뭘 봐야 돼 우리가? 요걸 봐야죠. 여기 YJ 소비량이 PX 영향을 받아 안 받아? 받아요? PX가 없는데 어떻게 받아? 요 PY만 있지 PX가 없어 여기. 그러니까 PX라는 변수가 여기 없어. 그 말은 XJ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YJ 소비량이 변하지 않는 거야. YJ 소비량은 뭐에만 영향을 받아? PY하고 M에만 영향을 받아. 이게 뭐라는 거예요? 0. 요게 0이야. 그러니까 이 전체 값이 0이 된다는 거죠. 이게 독립제라는 거예요. 두 제와의 관계가 독립제다. 이렇게 판단이 됐으면 대체제인지 보완제인지 뭐 아니라 이거예요. 아니야.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독립제와예요. 아무런 얘기 없어도 독립제라고 써야 돼. 그래서 결론은 콥 더글라스에서 도출된 두 제와의 관계는 항상 대체제도 아니고 보완제도 아니고 독립제다. 두 번째, 거기 보니까 정상제냐 사치제냐 열등제냐 이걸 개념 정의를 일단 하고, 개념 정의 하라니까 다 여러분이 우리가 언제 쪽지 시험 봤던 정상제, 열등제, 사치제 그 정의식을 다 써야 돼. 개념 정의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게 소득 탄력도의 개념이라면 입실론 M, 요 소득 탄력도는 뭐라고? 소득이 1% 변했을 때, 요 소득이 1% 변했을 때 그 재화 소비량, X제 소비량이 증가하냐 감소하냐? 증가하면 정상제, 감소하면 열등제. 그게 1이냐 1보다 크냐, 0과 1 사이 값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소득 탄력도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소득 탄력도를 어떻게 구해? 소득 탄력도 어떻게 구할까? 바꿔서? 한번 바꿔봐. dm분의 dx x분의 m. 요 사이에 탈렸다가 여기 x, 여기 x 이퀄 px분의 알파 m인데, 한번 보세요. x제 보통수가 이렇게 생겼어. px분의 알파 m이야. m으로 우리가 정리했더니 이렇게 한번 그냥 이렇게 그냥 한 번만 더 써먹고, 그렇게 써놔도 그냥 상관 안 써도 되는데, px 알파 m 이렇게 써보면 소득이 증가했을 때 x제 소비량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변화가 없어요? 증가하는데 왜 증가할까? 요 px하고 알파가 0보다 큰 값이니까 증가해. 그 말은 소득이 변했을 때 x제 소비량은 요게 뭔데요? 요 m으로 x를 미분하면 얼만데? px분의 알파인데 요게 0보다 큰 값이다. 0보다 큰 값이요. 0보다 커 이게. 소득 m 이거 마이너스 값일 수 있어요? 없잖아. x의 소비량 마이너스 값일 수 없잖아요. 다 플러스 값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플러스 값인데 요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중요한데 플러스 값이래. 그럼 전체는 플러스 값이니까 소득 탄력도가 0보다 크니까 무슨 제와? 정상제와다. 사실은 이 콥 더글라스에서 이 탄력도는 딱 정해져 있어요. 다 정해져 있는데 그걸 이제 나중에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다 외우는데 어차피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하라고 했으니까 다 정의를 해야 되고 다 했어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 다 풀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이런 건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씩 문제를 모의고사를 봤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내는 거지. 이게 기출인데 중요한 개념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자, 2007년도 행시는 그렇고 다시 앞으로 가면 2007년도 입법고시 2-2문. (2007년도) 입시 2-2문. 맨날 보는 거가 또 나오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2문제 3문제 겹친다 그랬잖아요. 왜 보세요? 2007년도 입시하고 행시 문제가 거의 똑같아.
거의 뭐 5월에 보고 7월에 보는데 똑같은 시험이 나와 이렇게. 자 보세요. U x1 x2인데 x1 곱하기 x2니까 이게 무슨 함수? 컵더글라스 효용함수다. 재화를 xy 그러지 않고 이제 x1 x2라고만 준 게 다르고 p1 p2 이거는 재화 1과 재화 2의 가격이고 x1 x2는 재화 1과 재화 2의 수량이고 m은 소득이고 마샬 수요함수가 뭐예요? 그렇지, 보통 수요함수. 그러니까 효용극대화의 해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앞에 지금 다 했는데 안타깝게도 지웠네. 뭐겠어? 안타깝게도 여기는 안 지웠네. 지금 여기가 원래 효용함수가 어떻게 생겼지? x의 알파, y의 1-알파 이 효용함수로부터 도출된 거잖아 지금. 그렇죠? 효용함수가 x의 알파승, y의 1-알파승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도출됐어.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준 효용함수는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생겼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바로 이거 바로 도출할 수 있을까요? 뭐예요? 자, 일단은 알파가 여기서 뭐예요? 1이죠. m이고 그 다음에 요 px는 원래 뭘로 바꿔야 돼? p? p1 p1분의 m. (1-알파도) 지금 여기 1이네. 1-알파 지금 알파가 뭐고 1이고 1-알파는 알파가 지금 알파 m 1-알파 1-알파가 1이니까 똑같죠 지금. p2분의 m 이런 식일 거고, 두 번째 간접 효용함수는 뭐라고? 뭐를 어디다 집어넣어? 요거를 어디다 집어넣어? 효용함수에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죠? 해봐요. 지금 써봐. 연습장에다가. 알파가 1이고 1-알파도 1이다. 베타 이렇게 해야 되겠네. 베타가 1. 그럼 베타분의 알파 이래야 되는데 이 유형을 조금 잘못 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바꿔야 되겠습니다. 효용함수가 x의 알파승, y의 베타승 이렇게 해서 이게 1이면 안 되니까 요게 1일 수 없잖아. 이 1이면 알파는 0이 돼야 되니까 요게 지금 알파 베타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알파 베타 이렇게 하면 그냥 구해도 되는데 조금 바꿔야 되겠네. 이 효용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x제의 보통 수요는 여기가 px 그리고 1 플러스 알파분의 베타입니다. m 그리고 y는 py 그리고 1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야. 요렇게 해서 여기다 이 수식에다가 이제 외우려면 이 수식에다 집어넣어야 되고,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알파하고 1-알파 중에 이제 1-알파가 베타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알파분의 여기 1-알파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1-알파분의 알파가 되고, 이렇게 해서 구한 거고, 여기다 바로 넣으면 안 되고 구한 거고, 여기는 지금 x1, x2가 알파, 베타가 다 1, 1이니까 1, 1이니까 2px분의 m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2py분의 m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지금 x1, x2니까 p1, p2 이렇게만 바꾸면 되고, p2, p1 이렇게.
그래서 2p1분의 m. x1은, x2는요. 2p2분의 m. 이렇게. 그렇게 구하면 되겠어요. 그거를 어디다 집어넣는다고? 효용함수에 집어넣으면 간접 효용함수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안 본 게 하나 나와 있는데 힉스의 보상수요함수를 도출해라. 힉스의 보상수요함수. 보상수요함수는 아까 뭐라 그랬어? 무슨 극소와의 해? 지출극소와의 해. 지출극소와의 해. 지출극소화 조건은 효용극대화 조건하고 똑같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효용극대화 조건을 지출극소화 조건을 구해보면 자, 효용함수 한번 써봐. u equal x1 곱하기 x2. x1 곱하기 x2. 효용함수 써요. MRS 구해봐. MRS 1, 2 이렇게 MRS x1, x2를 MRS 1, 2 이렇게 씁니다. MRS 1, 2는 뭐예요? mu 2분의 mu1. mu 2분의 mu1. mu2는 뭐지? 효용함수를 뭘로 미분해? x2로 미분하고. 그 다음 mu1은 효용함수를 x1으로 미분하고. 그 MRS는 뭐예요? 응? 뭔 일이야 또 갑자기. MRS는 뭐예요? x1분의 x2. MRS는 x1분의 x2 equal 뭐라고 써야 돼? 효용극대화 조건은 P 2분의 P1 P 2분의 P1 대각선을 서로 곱하면 P1 x1 equal P2 x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걸 예산식에 넣으면 보통 수요가 나오고 또 어디다 넣으면 효용함수에 넣으면 간접 효용함수가 나오고 자 그런데 그거를 보상수요라는 것은 지출극소화라 되니까 minimize에서 minimize 한번 수식 한번 써봐. minimize expenditure 뭐라고 써야 돼? P1 x1 플러스 P2 x2 subject to 뭐? 효용 유바. 그 밑에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MRS 1, 2 equal P2분의 P1 그거 쓰세요. 첫 번째 조건은 MRS 1, 2 equal P2분의 P1 두 번째 조건은 지출극소화 효용함수 집어넣어서 효용함수 집어넣으면 보상수요가 나온다고. 응? 효용함수에 u equal u바. 아까 우리가 다 했으니까 또 하진 않겠습니다. 세 번째 그 지출함수를 도출해야 지출함수. 2번 그 3번에서 구한 게 무슨 수요? 보상수요. 그걸 어디다 집어넣으면 방금 그 지출식에다 집어넣으면 지출함수가 나온다고. 2번 해보세요. 3번 해봐. 3번 보상수요. 효용함수에 집어넣어봐. 다 구해놨으니까. 눈으로 보지 말고 해봐요. 앞에서 우리 아까 한 문제
문제 지출함수 구한 거하고 똑같잖아. 지금 똑같은데 P1, P2만 바꾸는 게 PX, PY를 P1, P2로 바꾼 것 뿐이야. 그렇죠? 자, 그렇게 보는 게 우리가 소비자의 최적 선택까지 지금 다 본 거예요. 5장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여러분 문제를 풀어 나갈 거고, 소비자 선택이론 한번 보세요. 소비자 선택이론 1편이 문제가 꽤 많죠. 2편 생산자 이론의 문제는 거의 없잖아 지금. 한번 앞에다 컨텐츠 다시 한번 와보세요. 생산자 이론은 별로 없어. 근데 시장 조직론 가봐. 엄청 많죠? 시장 조직론이 엄청 많이 출제가 됐잖아. 게임 이론 별로 없고, 요소 시장도 보니까 별로 없고, 어디가 많아요? 시장 실패가 또 엄청 많잖아. 시장 실패 정보경제학, 그 일반 균형 거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할 때 쉽고 어렵고가 또 중요하지만 시험이 많이 출제되는 영역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오늘은 기출이 이렇게 생겼다. 맛은 좀 봤죠. 맛만 봤어, 맛만. 맛을 봤어.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답안 첨삭, 그제 봤던 거, 그 답안 첨삭하고, 그 다음에 그 관리반 그 상담 보고 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